뵙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실은 한 30분짜리 가지고 저는 일강을 다 끝내려고 했는데 제가 너무 흥분을 지난 시간에 했나 봐요. 참 이 배경이라고 하는 것 같고 참 나에게 주어진 환경에 사람이 지배를 받는 것은 사실인데 환경만이 인간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의지 너머에 어떤 절대자의 존재를 우리가 부인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오늘 30분은 요 세 번째 테마에 있는 인간과 자연의 생성에 관한 두 학설. 지난 시간에 진화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두 학설이 있는데 첫째는 인간 진화의 논리가 있고요. 인간 진화의 논리가 있고 또 하나는 인간 창조의 논리가 있다. 지난 시간에 시나리오 얘기할 때 창조론과 진화론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인간 진화의 논리의 근거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다윈의 그 진화론이 나오면서부터 19세기 중반에 부터 이제 이 논리가 등장했는데 생명은 인간 속에 살아있는 생명은 자연히 발생한 것이다. 인간 속에 생명이 있어. 그 생명이 떠나면 죽는 거지요.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은 자연히 발생한 것이다. 이런 전제입니다. 자연히. 창조는 인간 생명은 신이 만들었다. 라고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정반대지요. 정신은 인간 자연이 만들어진 정신은 생명 속에 정신이 있는데 그 생명 속에 있는 정신은 물질적 변화가 점점 복잡화한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간단하죠. 진화론. 그러니까 처음에는 몰라. 어떤 연유인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이 세상에 어디서 떨어진지 모르지만 생명체가 하나 나타났다. 그거는 단세포, 세포 하나. 우리 몸의 세포가 몇 조가 된다 그래요. 그게 다 아니고 그 중에 가장 작은 하나 단세포가 어디서 생겨난지 왜 생겨난지 모르게 생겨나갔고 그것이 세월이 가다가 세포 분열을 해서 세포가 2개로 나눠지고 2개가 4개로 나눠지고 4개가 8개로 나눠지고 이렇게 나눠지다가 저끼리 어떻게 이래 만나다가 조그만한 곤충이 하나 생겼어. 곤충이 또 막 이렇게 저끼리 뭐 이래 수없이 많은 세월을 살다가 또 다른 모양의 곤충이 생겼어. 그러다가 그게 이제 처음에 어디에서 먼저 생겼냐? 바닷속에서 먼저 생겼다고 해요. 땅에는 안 생기고 바닷속에서 먼저 생겼다가 거기서 어떤 놈이 또 이상한 놈이 나타나갖고서 고래같이 젖을 먹이는 포유동물이 어정어정 육지로 기어 올라가고 뭐 이래 살다가 또 이제 이 젖먹이는 동물이 지구상에 있게 되고 그놈들이 또 이렇게 살다가 원숭이라는 놈이 태어나고 원숭이라는 놈이 태어났다가 또 이렇게 살다가 인간으로 됐다. 또 침판치가 태어났다가 그것이 인간으로 됐다. 이제 이게 진화론의 그 얘기를 쉽게 설명하면 그래요. 진화론자는 아니, 이건 내가 하면 되지. 진화론자는 이 아까 사진으로 지난 시간에 사진으로 보여준
그 우주 탄생의 역사를 150년 전, 이것도 전부 진화 이론입니다. 진화 이론. 150억 년 전에 이 세상에 가스들이 가득 차 있다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게 가스끼리 여러 개 만나니 빵! 하고 터졌대요. 그걸 갖다가 빅뱅이라고 그래. 빅뱅. 꽝! 섰는데 그 순간 수만도의 열이 에너지가 발생을 하면서 그 에너지가 온 우주에 퍼져갖고서 저끼리 결합을 해갖고 저 우주의 별들을 만들었다. 근데 그때 온도가 몇만 도가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이 순식간에 했다가 그것이 이제 우주에 존재했다가 점점 세월이 지나면서 식어지기 시작하는데 120억 년이 걸렸다고 봅니다. 요즘 와서는 이제 이 150억 년을 137억 년이라고 보는 견해도 또 나왔어요. 바뀌어서. 그거 의어죠. 150억 년이나 137억이나 우리에게 의미가 있나요? 예. 그래서 150억 년 후, 그러니까 30억 년, 지금으로부터 30억 년 전에 최초의 생명체가 존재했다. 그것이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하나의 단세포 생명체가 존재했다. 근데 이 30억 년도 10억 년 전이라고 하는 학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얘기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근데 진화론이 맞으려면은, 여러분들 진화론을 지금까지 믿어왔고, 그런데 진화론이 맞으려면은 이 1단계에서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로 이렇게 진화되는 과정에 증명할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그 진화론자가 증명한데 들고 나오는 것이 뭐냐면 화석이에요. 화석. 그게 말 그대로 하면 이 화석. 돌로 되어 있다. 그 돌 안에 보면은 옛날에 살았던 그런 생물들이나 식물들의 모양이 갑자기 땅이 확 이렇게 침몰이 되면서 덮여갖고서 썩지 않고 그대로 있다가 긴 세월이 지나서 돌덩이가 되어갖고 그 돌을 깨보니까 그때 식물의 모양이 나왔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돌계 얼마나 오래됐는가 하는 것을 탄소 측정법이라든지 동위원소 측정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측정을 해서 이것은 지금으로부터 30억 년 전의 것이다. 아니다. 이거는 600만 년 전의 것이다. 이제 이렇게 고고학자들이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거 아니라고 할 건 없는데, 그러면 이 화석이 화석이 있으면 1단계에서 2단계, 2단계에서 3단계 이렇게 단계가 변화되면서 각각의 화석이 있어야 될 텐데, 예를 들면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바뀌는 변화하는 과정에 요 중간 단계라 그래요. 중간 단계에 화석이 있어야겠죠. 원숭이 화석이 있고 사람 화석이 따로 있다면은 원숭이는 원숭이고 사람은 사람이지 어떻게 원숭이가 사람 된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중간 단계, 원숭이 반 닮았고 사람 반 닮은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진화론자들이 이 중간 단계의 화석을 하나도 제시한 게 없어요. 박쥐라고 하는 거 있죠. 박쥐 아시죠? 저 동굴 같은 데 사는 박쥐.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박쥐는 쥐가 박쥐 됐다. 그래서 이름도 박쥐다. 이랬는데 그것도 쥐에서 박쥐된 중간 단계의 그런 화석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걸 갖다 야 우리가 이 고리 연결고리를 잃어버렸다. 연결고리를 잃어버렸다 해서 로스트 체인 이런 이제 학술적 용어를 써요. 뭐 학술적 용어까지도 갈 거 없지만은 예, 그런 얘기를 씁니다. 로스트 체인이라고 다 잃어버렸다. 그러나 어쨌든 그것 가지고 인간이 진화했다고 하는 것은 그거에 이제 자기들로서는 완전한 그 주장할 수 없는 그런 것이 되어버리고 말죠. 그러나 어쨌든 그 주장이 계속 있어갖고서 이제 그다음 얘기가 되는데 사람이 최초로 이 세상에 사람 뼈가 발견이 된 것이 최초의 직립 원인이 400만 년 전에 아프리카에서 살았다 라고 지금 가장 주장하는 학설의 정확한 내용이 이럽니다. 그 400만 년 전 아프리카에서 살았다고 하는데 직립 원인 한번이 보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원인은 원숭이 원자 사람 원숭이 같은 사람인데 요 이전까지는 사람이라고 분류되는 것은 두 다리로 일어서 다니는 것부터를 치기 시작한 거예요. 네 발로 기고 뭐 일어서서 이렇게 두 발도 기고 원숭이 이러잖아요. 이거는 이제 직립이라고 할 수가 없고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은 엉금엉금 기 다니다가 일어서듯이 완전히 두 다리로 일어서는 최초의 화석 인간 뼈다귀를 발견한 것이 1979년인데 1979년이면 지금부터 불과 얼마예요? 뭐 한 50년 전이죠? 예. 그게 어디에서 발견됐냐 하면 아프리카에 있는 에티오피아에서 한 여자아이의 뼈가 발견이 됐어요. 그걸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길이가 한 1m 20 정도 되고 여자아이였고 뭐 골이 조그만 했는데 어쨌든 이 하부 이제 뼈 엉덩이의 뼈 구조를 봤을 때 그 아이는 바로 섰을 것이다. 기지 않고 했을 것이다. 그래서 인류 최초의 인간이 직립 원인이고 이것은 400년 전에 아프리카 살았고 그것을 갖다가 구인류라고 한다. 이게 이제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바예요. 그리고 현생 인류는 5만 년 전에 호모 사피언스, 요거 이제 학자들이 부르는 이름인데 인간을 갖다가 호모 사피언스 이랬는데 지혜로운 존재. 그래서 요건 신인류라고 그렇게 부르기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들 잘 보시라고 여기 이제 그때 이 400만 년 전에 뇌의 크기가 400에서 700cc 요 뇌에 물을 담아 보면은 400에서 700cc 정도밖에 안 돼. 조그만 뇌가 커야 사고력이 크잖아요. 그런 식으로. 근데 인간은 얼마냐 하면은 1600에서 1800까지 가요. 그러니까 이 크로마뇽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1400에서 1800cc를 가졌으니까 이제 현생 인류다. 이거 1만 년 전, 5만 년 전에 네안데르탈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리고 50만 년 전에 베이징 원인, 북경 원인이라고 하는 지금 북경에서 저기 스웨덴의 학자가 와서 어디 조사를 하다가 뼈를 하나 발견했는데 이 사람이 발견되기 전에 이 사람이 최고로 오래된 사람이었는데 이게 발견되면서 얘가 이제 400만 년 전이고 얘는 50만 년 전의 사람으로 이렇게 된. 자, 그러면 이게 이렇게 해서 진화됐지 않냐? 이렇게 볼 수 있지만은 이걸 진화라고 볼 수가 이거는 이렇게 바뀌는 것은 이거는 진화이지만은 이거는 종이 인간의 모습만 바뀐 것이지 본질이 바뀐 게 아니다. 진화론자들의 진화는 본질이 바뀌었다고 주장하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아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이게 인간이냐 고릴라냐 하는 것을 할 때 이쪽에 각도를 가지고요. 이 코뼈의 각도가 이게 턱이 툭 튀어나 이러면 이제 고릴라 이거
정말 그 고릴라나 원숭이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 각도가 이렇게 절벽처럼 되어 있으면 인간이라고 분류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일어설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여기에 용량이 얼마냐, 그 다음에 그다음 이 각도하고 요 이빨의 수를 가지고서 인간으로 분류를 해서 이렇게 진단했다 하는데, 다시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잃어버린 고리뿐만 아니라 이게 꽃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조금씩은 변화는 한다. 진화거다. 변화는 하는데, 꽃이 사람 되고 원숭이가 사람 되고 돌은 무지니까 빼고 뭐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주장을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으니까 학문적으로는 이렇게 주장이 되어 있다. 인간 창조의 논리가 있는데, 창조의 논리는 인간은 신의 의지에 의한 존재이다. 그걸 미국에서는 요즘 이걸 가르치되 지적 설계론이라 그래요. 지적. 그러니까 어떤 신이 지식을 가지고 각 그 사람 한 사람 배우들에게 그 만들 때 벌써 그 사람마다 그 사람에게 독특한 얼굴 모양, 저가 태어나는 환경, 저가 가지고 있는 재능, 이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다 관리를 해줬다. 지적 설계다. 이렇게 하는 것이 있고, 그래서 신이 인간을 창조하고 생명을 창조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이 창조할 때 신의 뜻이 그 안에 반영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반영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 신이 만들어주는 환경 속에서 신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면 그 사람은 행복하고 복된 사람이지만은, 신에 거역하고 살아가면은 그것은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원인이기도 하다. 이제 이렇게 설명까지 할 수가 있죠. 창조의 증거. 그러면 인간이 창조되었다고 하는 증거가 있냐?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물어오게 되는데요. 그걸 설명하는 것이 설계도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누가 설계를 했으면은, 뭐를 설계를 했으면은 반드시 그 설계한 사람이 있다. 인간에게 설계도가 있는가? 인간을 만들 때 설계도가 있어 만들었는가? 그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그것이 말하는, 오늘날 과학에서 말하는 유전자가 설계도다. 유전자가 설계도야. 이거 가지고 오늘날 뭐 DNA를 가지고 뭐 이렇게 조작을 해갖고서 뭐 모든 병도 다 고치고 DNA 조작을 해서 사람도 만들고 되겠다 하고, 요새 뭐 체외 수정 같은 거 해서 뭐 많이 사람 불임 하는 사람들이 태어나는 거, 그것도 다 그런 건데, 그게 가능한 것이 왜 가능하냐? 설계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니. 경우의 수만, 설계도가 없어서 경우의 수마다 다 다르다면 어떤 경우를 해갖고서 거기에 정자를 삽입을 해갖고서 아이를 만들 수 있고 이러겠어요? 그거는 다 천편일률적인 법칙이 있는 거야. 그게 설계도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설계도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설계도를 만든 사람이, 만든 존재가 있다. 그게 신이다. 그 신이 인간을, 생명을 설계를 해서 각자 다르게도 설계를 했고, 태어난 환경도 다르게도 했고, 삶의 가치도 다르게 했고, 역할도 다르게 했다. 이제 이걸, 그 설계도 이런 설계. 그래서 인간은 신에 의한 신의 목적의 산물이다. 이 사람들은 그렇게, 창조는 신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를 내가 깨달아서 그 신의 목적에 내가 부합하게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바로 사는 길이다. 이제 10분밖에 안 남았는데요. 이 인간과 종교를 얘기하려고 하면 이거 1시간은 가기 때문에 이건 건너뛰겠습니다. 또 종교 강의 같이 되어버릴 것 같아갖고. 자, 그렇게 이제 오늘 두 번째 날의 얘기는 창조론이라고 하는 것과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창조론이 옳다고 볼 수도 있고 진화론이 옳다고 볼 수 있는 것은 각자의 자유입니다. 예, 자유인데 그래서 내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내 삶을 영위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하시고 지금까지 또 살아온 결과입니다. 예. 신의 창조, 이게 창조의 설계도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수백 번 나타나도 똑같은 모양대로 나와. 그죠? 그 설계도대로 만드니까. 작년에 피었던 꽃이 원래 피어도 똑같은 피죠. 물론 조금의 변화는 있어. 그건 변화라 그랬어요. 있지만은 그렇다. 인간도. 예, 이게 이제 창조론입니다. 그래야 호모사피언스, 지혜로운 인간이 우연히 그냥 만들어졌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그건 나는 믿기가 어렵더라고요. 네, 저는 믿기가 어렵더라고요. 자, 인간 종교는 뛰어넘고요. 자, 문화 형성 과정은 다음 시간에 하려고 하고, 자, 그래서 인류 문화의 진행 과정을 한번 살펴봅니다. 살펴보면은 아까 그 빅뱅이 150만 년 전에 발생을 했다 그랬죠. 150만 년 전에, 150억 년 전에. 그래서 120억 년 동안 씻는데 시간이 다 보냈다 그랬죠. 그래서 30억 년 전에 이제 이 최초의 인류가 단세포 그 생명체가 30억 년 전에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것도 10억 년 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고 이게 이 세월이 이렇게 가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 뭐 아프리카가 있고 유럽이 있고 아시아가 있고 태평양이 있고 뭐 대서양이 있고 한 그런 현 대륙이 만들어진 때를 한 5천만 년 전으로 봅니다. 이 사이에 이제 여기 표현은 안 했지만은 우리는 인간들이 빙하시대라고 하는 것을 거쳐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에 엄청난 추위가 몰아쳤던 그런 시대가 있죠. 지금은 간빙기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빙하기와 빙하기 사이에 간빙기인데 우주의 그 말세론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제 다시 우리에게 빙하기가 다시 돌아오면은 전 인류가 멸망될 거다 뭐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은 또 올지도 모르고 그렇지만은 이 진화가 이제 성경처럼 창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창조를 주장하는 사람 6,000년밖에 못 봐요 시간을. 그러나 이제 이 세상을 6,000년으로 설명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아지고 이런 과정을 겪었을 것이다라고 이제 보는데 이건 또 진화론적 견해를 좀 채택 안 할 수가 없어요. 5천만 년 전에 현 대륙이 형성이 됐고 그러고 그냥 뭐 사람들이 살았겠지 어떤 사람이 살았는지 모르고 사람들 안 살았네 진화로. 그러니까 자 죄송해요 400만 년 전에 아까 최초의 인류의 선조가 400만 년 전에 살아왔는데 그 최초의 선조에게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고 하는 학명을 붙여줬어요. 예, 그래갖고 400만 년 전에 드디어 이 세상의 모든 동물이라고 봤을 때 동물 중에 두 발로 걸어다니는 동물이 이 세상에 나타났다 그 말입니다. 그건 인간이라고 이름한 거예요. 자, 그랬다가 100만 년 전에 아프리카에서 태어났는데 에티오피아라 그랬어요 아까. 100만 년 전부터 아프리카에서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살 수가 없었어요. 아프리카는 왜 아프리카의 최초의 인간이 아프리카에서 태어났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고 하여튼 그랬는데 여기에 학자들이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인간이 살기에 가장 적합한 곳이 아니었어요. 지금 우리가 봐도 알잖아요. 기온이 좋기를 합니까? 무슨 먹을거리가 많습니까만 하여튼 여기에서 태어나서 인간들이 이제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류의 이동 경로를 이제 사람들이 추정을 해 본 거예요. 여기 추정을 해 보니까 인류의 이동 경로에 여기 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루시의 거주지. 그게 이 두 발 가진 인간이 산 것이 여기 에티오피아 여기인데 그때 사람들이 이 뼈를 발견하고 나서 이 뼈에다가 이름을 붙여줬는데 그게 루시예요. 이름이. 그게 루시. 네, 루시. 루시가 이제 이쪽으로 아프리카 남쪽으로도 내려갔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약 100만 년 전에 하이델베르그는 독일이거든요. 독일로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또 한쪽은 이렇게 해갖고서 저기 중국을 거쳐서 이렇게 올라가는 길로 갔고 한쪽 사람들은 이렇게 해갖고서 이 자바나 이 동남아시아로 가는 세 길로 사람들이 갔을 것이다. 그걸 어떻게 추정을 하는가? 여기에 가보니까 하이델베르그라고 하는 곳에 사람 뼈가 하나 발견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을 하이델베르그인 이렇게 했어요. 아까 북경 원인 보셨죠? 북경에도 가니까 거기에도 약 한 4만 년 전에 북경 50억 년 전에 있었는데 거기 있다가 4만 년 전에 이쪽으로 옮겼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남전 원인 이것도 원인이고 또 자바에는 자바 원인 약 80만 년 전 이랬는데 아까 제가 그 앞에 표하고 이거하고 틀린 횟수가 틀리는 것은 출전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자료가 나온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횟수를 잡는다는 것이 어려운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무슨 탄소 측정 방법에 따라서 확 연도가 바뀌니까요. 어쨌든지 이렇게 언제 옮겨가기 시작했고 요즘에 와서는 이제 이걸 다시 또 기술이 발전해 갖고 이 뼈에 있는 DNA를 분석을 해 갖고 보니까 이 사실이 조금 틀려서 연도차가 또 틀린 사실도 발표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선생님 가짜 가르쳤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다는 것을 미리 아시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쪽으로 중앙아시아 쪽으로나 이 북경 쪽으로 왔던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가서 여기는 아메리카잖아요. 여기 벨링 해협이 있는데 이 해협이 두 가지 설이 있어요. 하나는 얼음을 얼어서 얼음 위를 걸어 넘어갔다고 하는 설도 있고 또 하나는 여기에 옛날에는 땅이 이렇게 붙었다가 떨어져 갖고서 사람들이 그냥 걸어서도 걸을 수 있도록 됐다. 어쨌든 이렇게 건너가서 여기에 와서 자리를 잡기 시작해서 아메리카에 가서 요게 인디안들이 자리 잡고 살았어요. 이 아메리카 인디안들은 인종이 황인종이에요. 예, 그리고 이렇게 해갖고 저 남아메리카 끝터리까지 가는데 약 8,000년이 걸렸어요. 네, 8,000년 전, 지금으로부터 8,000년 전에 이 지구상에 인구가 꽉 찼어요. 이때 인구가 얼마쯤 될까? 그 참 관심사인데 그런 건 얼마라고 발표된 것이 없으나 어쨌든 100만 년이 걸려서 이 지구에 사람들이 흩어져서 살기 시작했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가서 이제 어디를 갔을까요? 물 좋고 공기 좋고 먹을 거 많고 그거 갔겠죠. 거기서 이제 문명이라고 하는 것을 꽃피우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그랬는데 70만 년 내지 80만 년 전에 이 사람들이 불을 사용하는 법을 알게 됐어요. 불은 여러 가지로 많이 알게 됐는데 우선 화산이 막 폭발했잖아요. 그리고 불타는 것도 봤을 거고, 그죠? 나무들끼리 바람이 불어갖고 막 불타는 것도 봤고, 이렇게 해서 불을 발견해 갖고서 불이 발견되면서 사람들이 추위를 피할 수가 있었고 빙하기를 견뎌낼 수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추측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5만 년 전, 아까 보신 것처럼 5만 년 전에 현생 인류가 등장하는데 호모 사피언스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도 다시 한번 또 볼 것 같으면은 예, 여기에 뭐 네안데르탈인, 크로마뇽인 하는 것도 다 이
뼈들이 발견된 지역 이름이에요. 지역 이름인데 이 사람들 여기서 5만 년 전부터 현생 인류라고 본다. 그리고 이 크로마뇽인이라고 한 사람이 1만 년 전에 이 지구상에서 싹 사라져 버렸어요. 뼈가 없어. 그리고 현생 인류가 태어나요. 참 신기하죠. 이렇게 족보가 흘러가는 것 같은데도 실질적으로 화석이나 그런 게 없어. 이렇게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네. 그리고 드디어 5만 년 전에 현생 인류들이 여기는 이제 목축을 했죠. 유목 생활을 해서 산에 뛰어다니면서 꽁 잡고 매 잡고 노루 잡고 사슴 잡고 했겠죠. 그래 먹고 살다가 지금으로부터 1만 년 전에 얼마요? 1만 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1만 년 전에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씨앗을 갖다가 뿌려서 먹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걸 갖다가 1만 년 전에 인류에게 농업혁명이 일어났다. 그래서 농업혁명이 일어났고 5천 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5천 년 전에 도시혁명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에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소위 기계화가 이루어졌고 오늘날에는 문화혁명 또는 IT혁명 그런 이제 이 컴퓨터혁명이 제4혁명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걸 제1혁명, 이걸 제2혁명, 그 다음에 제3혁명, 문화혁명, 제4혁명, IT혁명 이렇게 이제 인류가 발전해 가기 시작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건 진화가 아니고 발전이에요. 변하고. 그래서 이제 인류가 이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그런 과정을 오늘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인류들이 이제 어떻게 동네를 모이고 만들어서 살고 있는가 하는 얘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미있으셨나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